3.1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호남 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군산 3.5 만세운동이 재현됐습니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낚시객이나 인근 농가에서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도내 2명 이하의 가구가 60%를 넘고 있지만 민간이나 공공부문 모두 소형 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한 독립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98년이 지났지만 당시 항일 독립의 역사를 고스란히 되새기게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로 일부 훼손된 태극기의 의미까지 되짚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민중들이 독립만세를 힘껏 외칩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 순사들이 앞을 가로막아도 독립을 향한 의지와 기계는 꺾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맙시다! 3.1절을 맞아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운동인 3.5 독립만세운동이 군산에서 재현됐습니다. 이날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은 호남 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책으로만 겪어봤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3.1운동에 대해서 겪어보니까 좀 옛날 사람들 감정을 알 것 같기도 하고 98도를 맞은 3.1절을 기린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도청에선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균 선생을 비롯한 천여 명이 모여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1절이니까 오늘의 의미를 잘 아이들이 새겨서 정말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로 인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각 가정에 내걸린 태극기 수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도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철새 이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살처분된 닭들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AI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하림은 인근 하천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금강 이쪽 지역에 아직 좀 많이 지금 남아있잖아, 철새들이. 현재로서는 어량천에 있는 철새들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산의 한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견돼 닭 5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초 김제 공덕에서 발생한 뒤 도내에 잠잠했던 AI는 최근 다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21일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고창, 익산, 군산까지 AI가 계속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철새에서 주로 검출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36시간 동안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해제됐지만 철새 이동에 따른 예찰 활동은 한층 강화됩니다. 이 삽교호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 15일 안에는 전부 다 북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서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닭 독축장의 AI 검사를 이달 말까지 지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도내 의원 10명의 후원금 총액은 1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의원 가운데 유성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모금 건수로는 이춘석 의원이 1,315건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만경강이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객이나 주변 농가에서 버린 것들인데 새만금 수질에까지 나쁜 영향이 우려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이면 낚시객들로 붐비는 만경강변 산책로입니다.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 쓰다 남은 가스라이터까지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있고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팻말도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선진국 국민이라고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버려진 쓰레기는 이뿐만 아닙니다. 슬레이트 조각과 자동차 타이어 같은 산업용 쓰레기는 물론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화학 비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이렇게 강둑 곳곳에도 어지러이 흩어져 있습니다. 강변을 찾은 시민들은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다만 이게 버리고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강으로 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되고 다시 수질 오염이 되면 실은 다시 저희가 마시는 물이 되거든요. 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서지만 인원이 부족해 수거는 물론 단속에 한계를 호소합니다. 불법 투기자에 대한 CCTV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약 시간에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낚시객이나 주변 농가들의 낮은 준법의식에 당국의 대응까지 늦어지면서 새만금 수질을 좌우할 만경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가구가 빠르게 핵가족화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 공급은 뚝 끊겼습니다. 대신 원룸 같은 다세대 주택만 과다 공급돼 주거 환경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평화동의 평화주공 2, 3단지 아파트 2천여 세대 모두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 23년 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지만 여전히 매매나 임대 모두 인기입니다. 교통 여건과 주변 근린생활 시설 등 정주 환경이 좋은 데다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거 환경도 더 좋은데 값이 싸고. 이처럼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공급은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봄 전국적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6만 6천여 세대 가운데 약 28%가 소형 아파트지만 도내에 공급되는 1,200여 세대 가운데는 단 한 채도 없습니다. 향후 2, 3년간 공급 추이를 알 수 있는 지난해 사업 승인 건수 역시 4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붐을 타고 전주 시내에만 6만 세대에 달할 정도로 과다 공급된 원룸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지 못하면서 아파트 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다세대 주택 건축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중심으로 한 외 분단위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없는 실정이고 또 그것이 거기에 있는 그 소외계층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좀 그래서 찾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공공부문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LH마저 지난 2013년 혁신도시 1,200여 세대를 지은 이후 3년간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2인 이하 가구 비중이 60%를 넘어설 만큼 소형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복합 거주 환경이 충족된 아파트 단지 대신 옹색한 다세대 주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사업으로 전주역 전면 개선과 김제용지 축사 매입, 전주 탄소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군산 가력도 선착장 확장 등 모두 15개 사업을 꼽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업 필요성과 이미 확보된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유화감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풀이나 과일 등 공통 품목과 미술, 과학 용품 등 초등학생들의 각종 학습 준비물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정학습용 문제집이나 학생 개인 위생용품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9일 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 단위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학교별로 실시되며 평가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 5개 과목입니다. 전주시는 일요일인 오는 5일로 예정된 전북 현대의 프로축구 개막 경기에 앞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금요일인 3일 오후 11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동식 화장실과 매표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 관람객은 가까운 전북대학교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던 50대 여성을 추행하고 이마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보건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의료기관 수나 인력, 대기, 수질 오염도 등을 종합해 시도별 보건 취약지수를 산정한 결과 전북 지역은 54.5점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많지만 보건시설 접근성은 낮아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새 봄을 맞아 품질 좋은 나무를 분양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감과 대추, 매실, 밤 등 6종의 유실수와 철쭉, 회양목 등 조경수 총 2만 그루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장소는 완주군 이서면 이서묘포장입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영화제 측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화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온 전주국제영화제 정신을 빛과 나비로 형상화하고 나비의 힘찬 날개짓은 표현의 해방구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27일부터 열흘간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